지금 디지털 트윈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의 특징, 그 다음에 정의,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 시점, 특히 이제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 제품이 우리가 흔히 이제 핸드폰을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잘 깨져요. 그런데 제조 단계에서부터 그런 강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디자인적인 측면을 더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한 디자인이나 강한 어떤 제품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죠. 근데 삼성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강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사용자가 뭐 놓치거나 떨어뜨릴 때도 훨씬 더 잘 안 깨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재료. 실제로 내가 이걸 유리를 들고 떨어뜨리는 거랑 고무공을 떨어뜨리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처럼 엘라스틱한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품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 각각의 그 재료들이, 그러니까 파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설계를 가야 되는데, 나중에 다 제작하고 보면 고장이 났네? 부러졌네? 야, 이거 잘 부러져. 왜? 야, 이거 시뮬레이션 안 했나봐. 밖에 안 되거든.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도 그런 거 없나요? 많죠. 그러면 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발상이 디지털 트윈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도록 혹시 설계는 할 수 없었을까? 그러니까 시점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나와서 시점을 되돌릴 수 없는데 그 시점을 되돌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인생을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극복을 해서 다시 태어난 게 디지털 트윈으로 태어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죠. 야, 얘는 지금 바람 좀 맞아봤니? 바람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네. 여기 이렇게 현상이 생겼어. 그러면 요 파란색이 생기는 거는 제품이 그 앞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당기는 힘, 못 나가게 하는 응력이라고 하는 건데, 음압이라고 하는 건데, 음압이 발생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제품이 잘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유선형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이건 사실은 맞바람 칠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는 건데, 이런 현상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만큼 테스트를 드려도 된다는 거죠. 디자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품을 설계하고 나서 깨졌어. 안 돼. 자, 제품을 설계하는데 또 열이 나서 깨졌어. 안 돼. 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열이 나서 나가고 나서 급속하게 냉각이 되니까 열에 의해서 쇼크가 일어나. 그 서멀 샥에 의해서 깨져.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깨져. 이런 거를 다 계산을 안 해보고 만약에 제품을 만든다면 이 제품이 멀쩡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우리도 고장이 나면 그때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할 거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걔네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테크닉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런 특별한 재료를 분석을 하고 분석된 재료를 가지고 어떤 분량이 나는지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제조 공정이나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역시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얘가 PCB예요. PCB인데 이 PCB에는 여러 가지 분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조 분량이냐, 설계 분량이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유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셜록이라고 하는 제품에서 미리 이런 고유공진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샥이라든지 이건 어뢰 같은 걸 발사했을 때 이렇게 큰 진동이 발생하고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강제로 줘가지고 여기 보면 엔진, 어뢰 폭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일어났던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 만들고서 시험해보면 깨지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다는 거고. 예행 연습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예행 연습을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도입해보자 해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만 됐네 하고 넘어가고 됐네 하고 넘어가고. 근데 얘를 통합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각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통합을 해서는 못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합하는 환경에서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 종합적인 성적에서
성적표가 잘 나오도록 하는 이런 관리 방법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실물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디지털 환경에다가 버추얼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많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환경 조건까지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 옛날에는 그냥 PCB 데이터를 돌려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기구 데이터 돌려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 환경적인 요소까지 다 해서 우리가 제품을 처음 설계해서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그 경우의 수를 다 해서 대시보드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점수를 잘 받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성적표를 내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사실은 목표라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지털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죠. 가상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렇죠. 그 가상으로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고 나서 다시 실물 타겟에다가 다시 그걸 갖다가 투입시켜서 새로 탄생을 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이 과정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다. 가상으로 테스트해보고 실물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 그렇죠. 그 중간에는 단순하게 시뮬레이션 했다면 이거는 통합적인 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이 되는 거다. 환경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그전에는 진동만 했다. 그럼 진동하고 그냥 각각 했지만 열도 그렇고 아까 전에 그 충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죠. 테스트를 한다. 조립을 했는데 조립하고 나서 좀 달라졌다더라.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낼 때 셜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제품의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지 요 까만색이 수명이거든요. 요까지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증을 해요. 보증. 5년을 보증을 해야 되는데 5년 보증이 안 돼. 왜? 얘네 둘이 나쁘네. 서말 사이클하고 서말 사이클 솔더 퍼티그랑 진동 바이브레이션 퍼티그가 안 좋아. 거의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검은색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위로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성적표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래서 원래는 5년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 안에 들어서 이게 쭉 1.5년밖에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빨간 거는 그냥 넘어가면 1.5년에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여기 5년 여기 꼭지점을 오른쪽으로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셜록이 대단한 프로그램이죠. 그런 성적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이 배나 항공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깥에서 노출돼 가지고 UAM이 하늘을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낙내 막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맞아요. 맞아요. 맞는지 이거.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안에 있는 반도체가 타버린다. 아까 설명드렸잖아. 반도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 맙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위한 이런 규격들을 다 통과하도록 하는 것들을 EMC라고 하는 큰 틀에 넣고 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낙내까지 그걸 받았다는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모아 소프트가 제일 잘하는 게 낙내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합 환경에서 만약에 1번 객체, 2번 객체, 3번 객체, 4번 객체가 각각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요 위에 있는 대시보드에다가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더 빨리 시각화하고 최적화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제품은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를 답지를 가지고 가자는 거야. 답지를 가지고. 답지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답지를 볼 수가 없잖아. 최종 제품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답지에 있는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나간다면 그거는 당연히 이기는 게임인 거죠. 시뮬레이션에서요. 그러니까 측정과 시뮬레이션을 캘리브레이션해요. 둘을 교정을 시켜요. 먼저 시킨 상태에서 이게 맞다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계속 가공을 하더라도 믿을만 하다라고 판정을 하겠죠. 이 판정된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잘못 만들었을 때 생기는 거는 또 다시 돌리면서 다시 재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런 불합리함을 겪지 말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뮬레이션 안에서 디지털 환경 안에서 디지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걔네들을 시험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전반적인 성능이 개선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기반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조작 하잖아. 예. 그럼 얘가 이렇게 신호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성적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면 좋잖아, 그죠? 예,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걸 조작해서 시뮬레이션 만드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파형에서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서 최적화를 해야 돼요. 최적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최적화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라디오 주파수를 찾잖아요. 예, 예. 그거 주파수 찾아가는 그 과정과 좀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 최적화. 제일 잘 들리고 제일 좋은 그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근데 그걸 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자동으로. 예, 제품을 만들 때는 그거보다 더 복잡한 거지. 하나의 다이얼만 돌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는 뭐다? 어떻게 사람이 이거 다이얼 돌리듯이 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55톤에 5층짜리 되는 큰 통합 마스터거든. 그러니까 이런 군함에 들어가는 이런 대형 구조물이나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상조차 하실 정도로 많은 자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게 관리가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통째로 납품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성적표를 보고 이 정도 될 거라는 그 감을 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실패를 안고 가는 거잖아. 저 상어에 물리셨죠?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상어한테 물린 사람한테. 상어한테 물릴 줄 몰랐어요. 바다에 상어는 있나요? 네. 그럼 물릴 수도 있겠네요. 네. 물리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내가 안 물리려면 환경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거야. 펜스를 치고. 그 과정에서 나는 상어에 물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결국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야. 물리기 전까지는. 실패를 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실패를 하냐고. 실패 안 할 수 있게끔 디지털 트윈을 한번 이용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